때였나? 2학년 때 준규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노르웨이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네. 우리가 준규를 딱 보면 어릴 적부터 되게 고집이 세고 자기 색깔 분명하고 네. 되게 주체적인 네. 아이였었잖아요. 네. 그걸 훼손시키지 않고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고 또 학교도 준규가 선택하고 네. 엄마가 보기에 그런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커가는 모습에 엄마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아이를 교육할 때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네.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땠는지 엄마는? 자식을 키우는 게 결국 얘를 어떤 한 사람으로 잘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실은 부모도 잘 독립해야 되잖아요. 독립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맞아요. 아이가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준규는 되게 독립적인 아이인 거 맞아요. 주체적이고. 근데 어려서부터 실은 모든 것들에서 그런 기회를 계속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의 선에서, 그리고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는 최대한 아이를 조금 존중해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좀 예스노가 좀 이렇게 좀 불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이러는데 마음으로는 사실은 노였고 뭐 이럴 때도 좀 많고, 최대한 어떤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상황들을 조금 결정하고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많이 좀 독립적으로 줬던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 준규 혼자 비행기를 태워서 노르웨이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서? 네. 약간 그런 어떤 액션에서 근데 저도 당연히 불안하고 막 그때 파리 공항 테러도 있고 이럴 때였는데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러지만 사실은 불안하다고 해서 늘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하고 그 불안감 최대한 낮추고, 아이도 사실은 평생 기억에 남을 어떤 이벤트일 거 아니에요. 사건이고. 그럼 근데 약간 모험을 하는 것 같은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게 도와줬어요. 네. 대신에 실은 그 비행기 타기 전날 종이에 제가 여행 데리고 다닐 때도 늘 그랬어요. 제가 한 7, 8년 아이 데리고 배낭여행을 한 달씩 늘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4 종이에 전날 밤에 영어로 적어요. 저는 한국에 사는 강준규고 저는 저희 엄마와 뭐 여행 중인데 제가 이 편지를 당신에게 보여줬다면 아마 나는 우리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락처와 이걸 해서 아이 그 휴대 가방에 항상 지퍼백에 넣어서 그걸 넣어줬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주고 네. 그리고 독립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모험 같은 경험들도 자꾸 하게 해주고 혼자 해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학교를 결정하고 학원을 갈 때도 학원 원장님이랑 자기가 상담을 하고 요번에는 뭐 이렇게 해서 전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주도적이었네요. 네, 이게 이제 사춘기 되면서 더 주도적으로 더 확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한데, 그렇지. 네, 서운하긴 한데 늘 그럴 때마다 이게 부모가 잘 독립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죠. 엄마가 생각하는, 준규 엄마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 엄마들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아이한테 맞는 교육, 그러니까 아이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아니면 뭐 아이가 행복하고 다 좋은데 결국에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그 방향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저도 아마 준규가 공부머리가 없고 그런 아이였으면 굳이 뭔가 뭐 대학 입시를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진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못 미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다 박지성만큼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10가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떤 효율적인 거, 에너지 투입 대비 제일 즐거워하면서 효율이 제일 좋은 게 축구라면 저는 그게 얘가 축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이 박지성은 안 되지만 얘가 축구 코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인지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걸 따라가야 얘도 행복해지고 자기 어떤 결을 살려서 자기 적성에 잘 맞게 이렇게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얘를 계속 맞추려고 하면 얘는 계속 공부도 못하는 애, 뭐 얘는 계속 다 못하는 거 투성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 아들은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는 공부 효율이 좋아서 사실은 그냥 어떤 동기를 찾기까지 좀 정성을 쏟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결을 좀 잘 살려서 내 아이만의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어떤 할 일 아닐까. 오늘 이제 준규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아이가 되게 원래도 독립적인 아이였고 자기 색깔 뚜렷한 아이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걸 잘 리드해 주시고 또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우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 색깔을 드러내면서 커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귀한 부모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준규 어머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